안녕하세요. 주식하는 피터팬 주터팬입니다. 5월 셋째 주도 평화롭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종목 소개에 앞서서 간단한 오늘 증시 시황 그리고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분석을 하고 본격적으로 종목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때문에 3130선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같이 소폭 하락했고요. 시간 외 뉴욕 지수 선물이 내림세를 나타낸 영향으로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 점 덕분에 낙폭이 제한됐습니다.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2거래일 만에 다시 8만원이 깨지면서 7만전자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천억원 정도, 기관은 1435억원 정도를 순매도했고 개인분들은 7275억원을 순매수했다라고 합니다. 개인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외국인과 기관들도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개인분들이 좀 웃으셨으면 좋겠네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탑 10을 뽑아봤는데요. 특별하게 돋보이는 주식은 없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나마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81%로 오늘 가격 조정이 꽤나 있었습니다. 오늘 상승한 테마 상위를 살펴보시면 1위가 여행이었는데요. 이 참 좋은 여행이라는 종목을 살펴보시면 백신 맞고 괌 여행 가세요 라고 4박 5일 괌 상품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 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는 건데, 즉 두 차례 백신 접종을 마치고 면역 형성 기간 2주를 지나야 됩니다. 별도의 백신 접종 증명은 필요하지 않으나 출발일까지 자격이 되지 않을 경우 출국이 불가능한 상품이고요. 면역 형성자에 대해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방침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위한 3대 장벽이 모두 해소됐다라고 합니다. 해외여행 성수기인 7월 말부터는 여행 가능한 사람이 예상보다는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개인적으로 여행업계가 다시 회복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달러 환율을 보시면 1135원, 1달러 기준 1135원으로 4월 29일날 최저치였던 1100원 정도를 찍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달러가 강해지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여기 카드를 남겨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차트는 코스피의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의 역사적 신고가였던 3266포인트 여기죠. 그리고 여기서 바닥을 이렇게 두 번 다지면서 개인적으로는 여기 이 구간은 이제 박스권 바닥 정도라고 여겨지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흐름은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추세선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또 한번 지지를 받는다면 다시 한번 3200포인트 중간을 체크하러 가볼 가능성이 있고, 오늘날의 자리를 지켜주지 못할 경우에는요 3088포인트 박스권 바닥을 지지해준 다음에 위아래로 주가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 추세선 저점과 여기 추세선 저점을 연결했을 때 다음 지지선은 942포인트 정도로 보여지는데,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여기서는 한 번쯤 지지받고 또 다시 올라올 테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컴투스라는 종목이고요. 신작 매출 안정화 및 차기작 기대감이 상승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증권사 투자 의견은 매수이고요. 목표 주가는 19만원이라고 하는데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컴투스는 송병준이라는 분이 대표자로 있고 계열사는 게임빌 그룹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설립일은 98년, 업종은 온라인, 모바일 소프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고 있고 중견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으며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죠. 간단하게 컴투스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 창업 초창기에는 주로 아케이드 게임을 대리 판매했다라고 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용 DDR 발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했고 2000년도 모바일 무선 인터넷 게임을 시작으로 모바일 게임 제작사로 변모한 컴투스는 이러한 아기자기한 게임들을 차례로 만들면서 역량을 하루하루 키워나가는데, 특히 2005년에는 킹 오브 파이터나 슈퍼 로봇 대전처럼 본사의 총집편 형식으로 만든 미니게임 천국을 내놓으면서 모바일 게임계에 아주 큰 붐을 일으켰습니다. 졸라맨을 닮은 액션 히어로, 또 다른 히트작을 만들어낸 슈퍼 액션 히어로라는 작도 있고, 대한민국 최초의 모바일 야구 게임 제작자를 스카우트에 만든 컴투스 프로 야구라는 게임이 또 있죠. 이거 모르시는 남자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말이죠.
자, 그리고 대규모 모바일 게임 회사들의 약점이었던 RPG 게임에서 세계 최초로 MMORPG 시스템을 도입하여 다른 모바일 게임 회사들과 갭을 나누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아이모와 이노티와 연대기 등 히트 게임을 차례로 발매한 덕분에 모바일 게임의 선두주자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한 계기가 되었죠. 2011년 이후부터는 컴투스 USA라는 미국 지사를 설립하여 아이폰 시장에 진출하기도 했고, 홈런 배틀 3D, 슬라이스, 타이니팜이라는 게임들을 차례로 히트시키면서 미국 앱스토어 판매 순위 1위까지 할 정도로 대박을 거둔 경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컴투스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는 2014년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고, 대한민국 게임 대상 우수상과 기술 창작상을 받았으며 해외에서도 굉장히 히트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컴투스 매출 중에 84%가 해외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준 엄청난 게임입니다. 한국 모바일 게임으로서는요, 거의 유일하게 세계 100여 개국이 넘는 시장에서 고루 사랑받고 있고, 프랑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한 적이 있고, 유럽의 주요 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는 2년간 양대 마켓 탑10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신흥 시장인 동남아시아 쪽에서는요, 국민 RPG로 평가받을 정도의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래에 나온 서머너즈 워 100년 전쟁이 또 히트를 치고 있죠. 자, 컴투스의 투자 키워드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차기작의 기대감이 상승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과 워킹 데드가 올해 말 혹은 내년에 나올 예정이고, 원게임 리스크가 드디어 해소됐는데요. 만약에 게임 매출이 조기 안정화될 경우에는 주가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고, 2021년 기준 퍼는 14.4로 경쟁사 대비 높지 않고, 컴투스의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원이 조금 넘는데 컴투스는 무려 7천억 원 규모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덕분에 컴투스의 현재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과도한 주가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컴투스의 신작 100년 전장에 대한 성과가 기대치를 이미 충족시키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일정 레벨을 유지한다면 저평가된 가치들이 향후 해소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는 크로니클과 워킹데드가 차기작인데요. 전작들의 출시 지연 사례를 감안해 본다면 현실적으로는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쟁이 흥행을 했기 때문에 차기작들의 기대감은 이전보다 높아질 전망이죠. 그래서 컴투스는 크로니클의 초기 1매출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키워드였던 과도한 주가 급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니 론칭하자마자 다음날 주가가 무려 13.24%나 과도하게 급락했습니다. 이게 과도한 급락이었던 이유는 하루 만에 주요 국가의 의미 있는 수준의 매출 순위 오픈되기는 이른 상황에서 그냥 몇 개국의 초반 진입 순위에 대한 실망감, 매칭 불량 관련 노이즈만 좀 과도하게 부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애플 매출 순위는 빨리 오픈이 되는데 론칭 초반의 첫 진입 순위는 낮은 순위로 시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첫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론칭 첫날 매칭 서버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첫날 우수한 성과를 냈는데 다음날 주가가 급락한 건 조금 과도했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첫날 매출 회사 내부 기대 수준이 이미 대폭 초과했고, 이후에 3, 4일 동안 주말 포함해서 주요 국가의 매출 순위가 또 상승 추이로 전환이 됐거든요. 첫날 발생했던 서버 장애 또한 해결이 되었고요. 그래서 13%의 주가 하락은 과도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고, 다음은 컴투스의 실적 추이 및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 21년 1분기 예상 매출액을 보시면 20년 1분기 대비했을 때 아주 좋은 성적표를 받았고요. 이어지는 2분기와 3분기, 4분기를 보시더라도 20년도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수치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년도, 21년도 비교해보시면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등 모든 면에서 나아질 예정이고, 22년도에는 성적을 더 좋게 부여받았네요. 이러한 실적과 추이 및 전망을 봤을 때 큰 이슈만 없으면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컴투스의 수급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있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기간의 수급이 상당히 두드러졌습니다. 5월 3일을 제외한 4일부터 오늘날까지 기관은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컴투스를 계속 샀더군요. 반면에 외국인은 오늘 하루 제외하고는 또 반대로 계속 팔았고요. 외국인의 매도가 있었지만 컴투스는 한국 기업이고 기관들이 한 번도 안 쉬고 계속해서 매집했던 데에는 어떠한 이유, 어떠한 근거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 그래프는 기간의 매매 동향을 막대로 나타낸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수급 준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컴투스의 월봉 차트를 바로 보시면요, 이동평에서는 아직 정별인데 여기서 주가가 말아 올려지면 계속 정별 상태를 유지하면서 추세는 견조하게 갈 것 같습니다. 다만 5월달 좋게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5일선이 11선 밑으로 꺾일 거라고 예상되는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컴투스의 주봉이고요. 지지받는 자리라고 판단이 되는 13만 3,200원에서 이렇게 두 번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는 꽤나 강력한 지지 구간인 덕분에 여기서 한 번 더 지지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확실히 지지받고 이 위에서 주가가 마무리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기술적 반등으로라도 주가의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봉통에 자세히 살펴보시면 5일선,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선 보이시죠? 5일선이 11선 위로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보이시는 캔들 또한 5일선 위로 올라타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매도 구간이었던 곳을 현재 벗어난 상태이고, 개인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시려면 오늘날의 자리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지만 14만원, 여기 지지받는 자리가 한 14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돌파하고 지지받는 자리인 14만원에서 매수를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날의 자리에서는 그냥 정찰병 정도만 보내도 괜찮고, 컴투스 공부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들어가셔도 준수한 자리라고 판단이 되네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실질적으로 매수를 시작하기 나쁘지 않은 자리, 그리고 14만원이 포인트 가격이고 기간의 지속적인 매수가 돋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내년에 나올 신작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원게임 리스크가 해소되었고 재조명된 미래의 가치에 대해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가이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